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책이 없을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구 이야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한 지 한 달이 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가짜 낙태약마저 거래되고 있고 시술이 더욱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여성들의 건강이 무척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오늘은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낙태죄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더 나아가 초저출산 대한민국에서 낙태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노영희 변호사님, 낙태는 죄다, 낙태죄는 합헌이다 이렇게 보시는 배인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 변호사님, 지금 낙태가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이제 모자보건법에 5가지 예외 조항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형법 269조에는 그 부녀 스스로의 그 자기 동의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270조에 보면은 의사가 그 부녀의 요구를 받아서 혹은 동의를 받아서 낙태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그 당사자가 낙태를 해달라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처벌합니다. 벌금도 존재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또 본인이 원래 낙태를 원하지 않았는데 의사가 또 낙태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부동의 낙태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 그 낙태가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실제 그거는 조금 이게 이제 암수 범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그 실태를 조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들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부인과 협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3,000건 정도, 아마 1년이면 109만 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낙태 건수는 그보다 좀 작습니다. 2005년도에 얘기했던 것은 한 34만 건 정도였었는데 2010년도에는 16만 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예전에 조금 더 높았던 것은 그때는 이제 인구 그 조절 정책으로 낙태를 또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좀 보이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낙태와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낙태가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렇게 2010년 이후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없는 걸로 저희도 네. 알고 있어서 예. 아마도 이번에 청와대에서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실태 조사부터 하겠다, 그렇게 발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실태조사 나온 것도 사실 이 낙태죄 부분이 국민청원으로 올라가면서 청원 건수도 20만 건을 넘고 해서 답변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나온 조치죠. 예, 이제 답변이 아마 그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와대에서 또 답변한 것이 이 낙태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 국민이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같이 고민해볼 문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낙태죄가 이렇게 엄격할수록 이 낙태 수술 이 수치가 더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가 지금
통계적으로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하나의 통계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보는 사람마다의 시각이 다 다르겠는데요. 지금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임신, 그 인공 임신 중절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세 이상 44세 미만의 여성 1000명당 얼마나 임신 중단을 하고 있는지 그 이제 수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그 조사해 본,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해에 나온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그 수치에 따르면은 29병,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캐나다에 비해서는 캐나다는 14.9, 거의 2배나 되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이제 2002년이고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조사한 수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는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 정도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수치에 따르면 그러니까 저희도 뭐 캐나다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뭐 그러면은 그 낙태죄가 없으면 다 그렇게 되냐?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오히려 높거든요. 그러니까 낙태죄가 있다고 해서 이게 낙태가 더 많이 일어나고 낙태죄가 폐지되거나 유연화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낙태 수술이 없고 그것을 또 양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낙태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산모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뭐 허용적인 사유를 제한하지도 않고 주수를 제한하지도 않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놨는데 오히려 낙태 건수, 즉 임신 중단의 건수가 더 적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는 거죠. 예컨대 가임 여성이 1000명이면 그중에 14건 정도의 낙태가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비범죄화했을 때 오히려 생명 경시 풍조가 나타나서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을 낙태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통계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지금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판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이 위헌 청구 소송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사실 국민청원 올라온 것도 그런 맥락을 감안을 해서 지금 올라가서 그만큼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또 뭐 지금 여성계가 들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노 변호사님, 그 과정 좀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2012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그 낙태와 관련해서 한번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낙태죄를 규정한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합헌이다라고 하는 의견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위헌과 합헌의 의견이 사실은 4대4 정도로 아마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낙태죄로 인해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지니까 이건 좀 문제 심각하다라고 해서 또다시 그 위헌 제청 혹은 헌법 소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위헌과 관련돼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올해 10월 정도에 내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28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그 규칙이 아니 어차피 조금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될 건데 왜 미리 나서서 너희들이 또 우리를 이렇게 옥죄했느냐라는 것도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10월이 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기가 이제 바뀔 타임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미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사실은 점점 더 미궁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갖추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4대4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위헌으로 하기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정도의 시각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사실 여성계에서 반발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여성의 낙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사회적인 그런 견지에서 시각을 넓혀보게 된다면 이번에는 위헌이다라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위헌 여부 관계없이 현행법상의 낙태죄로 이제 처벌된 그런 사례들이 많나요? 실제 낙태가 행해져도 그것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문화된 범죄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은 낙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건수가 있습니다. 기소된 건수가 2016년도에는 24건이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14건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소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수많은 건수들이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쨌든 이 14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8건 기소됐고 14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근데 그 1심 판결 14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건 한 건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까
의사들이 낙태죄를 처벌받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벌받는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금형도 없는 것인데 어쨌든 실형 처벌은 딱 한 건 있었다는 거, 14건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10건 정도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를 보통 받은 경우는 이제 1년 정도 선고유예를 선고하는데 1년 지나고 나면 사실 그분은 아무런 처벌받지 않았던 상태랑 똑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의사들 말고 여성이 처벌받은 그런 그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통 그런 분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받고요. 보통 이제 남자친구들이 앙심을 품고 네가 예전에 내 애를 지웠지, 내가 너 나랑 안 만나주니까 내가 너를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협박에 의해서 사실 기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남자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경우는 사실은 처벌까지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기소 안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2건 정도, 의사들의 경우에는 2건 정도 집행유예 받은 거. 형벌이지만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그렇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잖아요. 예, 이 위헌 여부를 가리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네, 루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헌법재판소는 4대4 동수로 그 합헌이다, 위헌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재판관들께서. 근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수가 나올지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저는 위헌을 하시기는 어려울 거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합헌이라는 무슨 자신감의 것이 아니라도 위헌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또 허용 사유를 모자보건법에서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가 위헌이다라고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거는 헌법재판소와 그다음에 대법원이 지금까지 면면이 내려오면서 판시했던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판시를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제 사실 임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장기간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위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합헌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요즘 세계 추세입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도 이제 그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초기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태아가 혼자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여성의 자기의 그런 그 결정권 같은 게 매우 더 중요하다라고 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나라도 12주까지 허용하는 게 다 그런 근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간 과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후기로 가서 지금 임신 7개월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아이를 만약에 뭐 유산시키는 경우에 혹은 임신 중단시키는 경우에 아이도 문제가 되지만 엄마의 건강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임신 중단을 이제 안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헌 쪽으로 좀 판단 내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전부 다 위헌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헌법 불합치 결정 쪽으로 어떤 정도 그 유동성 있게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신의 그 주수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하는 걸 더 존중할 것이냐, 여성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걸 더 존중할 것이냐에 부딪히는 부분까지는 사실은 이제 여성에게 조금 더 우호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명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임신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결정이 좀 나와주게 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는 그 국회의원들이 할 몫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자체를 뭐 몇 주까지는 어쩌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입법을 위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위헌이거나 합헌이거나 그 사이 헌법 불합치. 네, 원래는 위헌이나 합헌이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 병역법처럼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을 내려버리고 시한을 못 박아서 어느 정도까지 이 입법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개선해서 좀 그 양 당사자의 권리를 좀 절충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자라는 쪽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 그 위헌 청구 소송 결과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음 파트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